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이 순천 신대지구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경자청과 순천시는 이미 신대지구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금의 최대 50%까지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도시 기능 역할을 위해 조성된 2.8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서동욱 의원 등 순천적 도의원 8명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신대지구에 대한 행정의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여 원에 이르는 분양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온 것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준공 전까지 최소 30%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나 경자청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다. 이랬던 생각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이익을 먼저 좀 두고 생각한다면 좀 더 저향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한 신대지구 개발 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도의원들의 요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금 800억여 원 가운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간 사업자 측이 순천시에 무상 양도한 1,000억여 원 상당의 의료용지와 외국인 학교 용지 등은 현재 검토 중인 개발 이익 환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초 협약에 의해서 법률 시행 이전에 순천시에 무상양도하기로 돼 있던 땅이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순천시는 보고 있고요. 경자청에서는 이것도 어떤 그 기부 체납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양경자청 역시 순천시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만큼 오는 9월 말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개발이익 재투자 10%를 포함해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하고 개발이익 재투자가 있어요. 근데 개발이익 부담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법에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순천시에서 이제 판단해서 부과할 사항이고 이제 개발이익 재투자는 법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10%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순천 신대 배후단지에 대한 행정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순천 선월지구에도 새로운 기준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대 배후단지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두고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 순천대와 목포대가 오늘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 대선 공약 반영 현황과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 추진 사항, 최근 정부의 주요 동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정책 논리 공동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 설득과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양국관리법과 농안법 등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김용록 전남지사가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농업 4법 통과로 농민주권 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으며 시장에 내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외됐던 농민들이 농정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국관리법은 쌀이 양국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고 농안법에는 주요 농수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섬 지역은 그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택배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 섬 지역에 드론 배송이 시작됐는데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과제도 남아있지만 섬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가방을 매단 드론이 높게 떠오릅니다. 이내 육지를 벗어나 바다를 가로질러 2km 정도 떨어진 고흥 상화도까지 날아왔습니다.
드론이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그물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다시 육지로 돌아갑니다. 가방 안에 든 건 시원한 물회. 평소 배달 음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드론으로 받은 물회를 맛보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배로 오는 시간이 너무 기다리고 또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상하도까지 이렇게 드론으로 음식이 배달된다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최대 5kg 정도를 실을 수 있는 드론은 왕복 25분 정도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배송은 상하와도와 등량도, 거금해양 낚시공원과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등 4곳의 드론 배송 거점과 12개의 배달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마을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과 긴급 의약품 배송도 가능합니다. 드론 배송은 11월까지 운영되고 섬 주민은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송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 이제 이렇게 드론 배송을 함으로써 그쪽 그 도서벽지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흥 섬 지역에 첫 발을 내디딘 드론 택배. 아직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송 물품의 중량과 거리 확대, 비바람 등 날씨에 따른 한계 극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배달 서비스에서 소외돼 왔던 섬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지명직 호남 최고위원에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주의를 내건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수차례 언급했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 인사가 1순위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호남 최고위원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광주 전남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 출신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당의 정책과 전략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주철현 의원이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른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에 이어 여름 휴가철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 쿠폰 2차 발급과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어려웠던 지역 경제가 당분간은 활력을 이어갈 거란 기대가 큽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더위 속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정책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들고 환급소로 가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상품권 2만 원이랑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가세요.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광주 양동시장 환급소에만 평일 오전 2시간 만에 300명가량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더한 이 같은 소비 촉진 정책 덕에 전통시장 매출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한 2배, 3배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쿠폰으로 고기를 구매하고 이제 그걸로 다시 가서 또 환급 행사도 하니까. 특히 소비 쿠폰이 풀린 후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안경원입니다. 지난주보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목돈이 드는 안경이나 렌즈 등을 맞추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패션 의류업 매출은 30%가량 늘었고 면요리점, 외국어 학원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 2차 발급은 9월 예정입니다. 또 광주 자치구마다 지역 화폐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뒤 추석 전후로 이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들썩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한 116.5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작황 부진과 가축 폐사 발생, 수온 상승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3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수험생들은 차분히 마무리를 해가고 있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시험을 100일 앞둔 광주의 한 고3 교실. 지난 12년간의 공부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수험생들을 애태우는 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극한 날씨입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헤쳐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은 새벽에 혹시라도 조금 추우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 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온도 변화가 최대한 적게끔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수능시험은 최근 어느 해보다 치열한 입시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았던 지난 2007년 황금 대지의 출생아들이 고3을 맞은 데다가 재수와 삼수에 나선 N수생들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수험생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다양한 어떤 입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다 생각해 봐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애들하고 입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특히 올해 늘었던 의대 정원이 내년 입시에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난 현상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재수생은 늘어가고 하니까 이 사회탐구로 넘어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다음 달 시작되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한 맞춤형 상담 활동도 본격화됐습니다. 수행평가가 일반 전형 이렇게 보시면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찾기 위한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건강을 챙기면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가 수험생들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해 7월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이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기상청이 7월 기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2.8도, 전년보다 1.2도 각각 높았습니다. 폭염 일수도 평년보다 13일이나 많은 15.6일, 열대야 역시 평년보다 7.3일 많은 11.7일을 기록했습니다. 남해안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1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더 내리겠고 내일도 최고 60mm의 비가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동부권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에서 27도, 한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